네, 반갑습니다. 김진재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요, 우리 발해에 대해서 한번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나당연합군에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30년 지났어요. 그래서 698년 요때 건국이 되게 됩니다. 건국한 사람이 이제 대조영이죠. 대조영이 이름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한다면 고왕이라고 얘기를 좀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왕을 우리가 한번 좀 뽑아본다라고 한다면 총 발해는 15명의 왕이 있습니다. 요 중에서 크게 우리가 4명 정도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1대 임금이 대조영이고요. 2대 임금이 무왕입니다. 그 다음에 3대 임금이 문왕이고요. 그 다음에 10대 임금이 선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 나름대로의 혼란기여서 왕이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많이 교체됐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15대 임금이 바로 이제 대인선인데 이때 거란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거란에게 멸망당하니까 거란이 나중에 고려에다가 낙타를 선물하죠. 그래서 왕건한테 낙타 50마리를 선물하는데 그걸 만부교 다리에 묶어서 굶겨 죽여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메르스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농담이고요. 여기에 고려에 선물을 좀 주게 되는데 그때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사악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서 고려에서 나오게 되는 게 나중에 북진정책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왕 이름 중에서 대조영은 나중에 이제 동모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는 어떤 평지에다가 나라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모산에다가 건국을 좀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무왕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좀 여러분들 냄새를 좀 맡으셔야 돼요. 무왕은 뭔가 싸운다 이런 내용이죠.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무왕은 사이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무왕 때 장문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장문휴 장군을 덩저우, 다른 말로 산둥반도에 있는 등주 이쪽에다가 보내가지고요 공격을 한다. 그래서 산둥반도 이런 말이 좀 시험에 나오니까 이름을 기억을 좀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장문휴 장군이 덩저우 이 등주를 공격을 좀 하면서 나중에 요서 지방까지 가서도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왕은 당과 신라와 사이가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럼 문왕 같은 경우에는 요때 당나라가 초청을 좀 하죠. 그래서 장안의 화제 들어보셨나요? 그 장안에 갔다가 오는데 우와 이래가지고 놀랍니다. 그래서 문왕 때는요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친하게 지내기 시작한다. 요걸 기억을 좀 하시고, 당나라 수도를 갔다 와가지고 상경이라고 하는 곳을 새로 지어요. 그러니까 상경 용천부는 당나라의 영향을 좀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수도다. 요거 기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삼성육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다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육부를 우리가 발해를 좀 더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이 삼성육부 시스템이 문왕 때 나름대로 당나라 영향을 받았다. 요걸 좀 생각하시고요. 자, 한 가지 더. 신라로 가는 그런 길, 요걸 하나 만드는데 그게 바로 신라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왕 때 다듬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왕 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성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때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중국에서 쓰게 됩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오경 15부 62주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요때 이제 다듬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대제국, 고구려보다 더 큰 영토를 만들 때가 바로 선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왕, 문왕, 선왕은요, 여러분들 독자적 연호를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때 대조영은 편지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천통, 이런 이름 좀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다음 무왕 같은 경우에는 인안이라고 하는 그런 독자적 연호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왕은 대흥, 그 다음에 선왕은 건흥, 이런 독자적 연호를 쓰는데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드시니까 여기서 좀 몇 개만 딱 잡아보시면
무인 이렇게 좀 외우세요. 무인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 그다음에 대문 요 두 가지 먼저 잡으시고 요거 이제 건선 뭐 건성으로 뭐 이렇게 좀 외우시면 상관없는데 이 두 가지 먼저 좀 잡아주시고 요거까지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좀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왕 이름이 만약에 던져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왕, 문왕 뭐 이런 이름이 안 던져지고 실제 본명 있죠? 요게 좀 던져지니까 요거까지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무왕은 이름이 대무예입니다. 대무예. 자기 동생이 대문예인데요. 저게 뭐죠? 네, 대문예. 예,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대문예 형이 바로 대무예인데 이 사람이 바로 무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무예가 자기 동생 대문예를 당나라를 공격하러 좀 보냈는데 나중에 배신하고 대문예가 당나라에 기화를 한다. 이런 내용도 기억을 좀 하세요. 나름대로 이제 숙부인 이마상 이런 사람들 좀 보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대문예하고 같이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배신을 하더라. 대무예 이런 이름. 자, 그다음에 이 문왕 같은 경우에 이름이 대흠무입니다. 대흠무. 이런 이름 하나 기억을 좀 하시고요. 아, 무가 먼저 앞에 나왔고 뒤에 이제 나오네. 아, 이게 세 번째. 두 번째 무가 있으니까 무왕. 알았죠? 그다음에 대흠무는 무가 세 번째 있으니까 요거는 3대 임금. 요렇게 좀 외워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선왕 같은 경우에는 대인수라고 해서 대인선하고 이름 좀 헷갈리지 말고 알죠? 요런 이름이 만약에 등장하게 되면은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문제 풀다가 이름이 정효공주하고 정혜공주가 나오거든요. 이런 공주들은 문왕의 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외울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좀 외워도 요게 이제 문왕의 둘째 딸이고 요게 이제 문왕의 넷째 딸인데 특히 문화 파트 할 때 요런 내용들이 좀 나오니까 대흥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 정효공주 묘비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대흥의 딸이니까 이건 문왕의 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해 내용 한 요 정도 여러분들 좀 정리해 두시면 한 3분의 2 정도 발해와 관계된 것들은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발해 정리를 쭉 한번 해봤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